네,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언더스탠딩도 구독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장 시작하기 한 1분 30초 정도, 2분 조금 안쪽으로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예. 아까 그 화재 소식 좀 저희가 한 두 차례 전해드렸는데 현대제철 쪽에 ESS 이 화재가 지금 뭐 사진으로 보니까 꽤 큰 불이 좀 난 것 같네요. 그러네요. 네. 이게 ESS라는 게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 그러면 여기 또 배터리니까 어디 거냐? 어디 거냐를 가지고 또 한동안이 아니라 제가 이거 방송 끝나고 가면 가서 취재를 해야 되는 일이 생겼네요. 예. 뭐 현대제철 화재가 지금 사진 등으로 좀 계속해서 보도가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소방대원분들이 굉장히 위험을 무릅쓰고 아마 화재 진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화재 역시도 지금 뭐 원인 조사 중이라는 뉴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화재가 아니라 뭐 가스를 내보내는 과정이다 이런 이야기도 뭐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예, 그 가동 중단하게 되면은 네. 가동할 때 사용하려고 했던 부생가스들을 내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내보내면 안 되니까 태워서 내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그 케이스인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진 않고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포스코 쪽에서 바로 좀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공식적인 반응들이 안 나오고 있는 것 근데 같네요. 이게 공장 세 곳, 네 곳에서 한 번에 불이 났다라는 거를 보면 부생가스 태우고 있을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이긴 하네요. 만약에 그렇다면 포스코에서 바로 이건 화재가, 왜냐면 이제 주주들에게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톡 보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증시 개장 상황 우리 염승환 이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장이 9시가 됐고요.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 개장 상황 좀 한번 전체적으로 짚어주시죠. 예, 오늘 일단 이제 예상으로는 좀 플러스 출발할 걸로 보여지고요. 코스피가 한 2포인트 정도 오를 것 같고요. 코스닥은 살짝 좀 빠지면서 출발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왔네요. 코스피가 2,409포인트, 그래서 플러스 6포인트 올라서 강보합. 0.25% 상승을 했고, 코스닥 역시 상승 출발했습니다. 774포인트. 한 3.18포인트, 그래서 0.4%.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더 비교적 크게 상승 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일단 그 기업들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오늘 강세 출발했습니다. 0.3%. SK하이닉스가 0.8% 정도 출발을 했고, 아까 이제 화재 사고 발생한 포스코가 한 0.9% 정도 일단 좀 하락 출발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출발이 좀 좋은 기업은 그 하나솔루션이 한 3% 정도 주가가 오늘 강세로, 오늘 증권사에서 뭐 좋은 보고서가 좀 나온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FNF도 이제 중국 소비 부양 좀 기대감이 좀 작용하면서 예. 뭐 증권사 평가들도 좀 최근에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 FNF가 3.6% 강세 출발을 했습니다. 그 SK 이노베이션이 한 2% 정도 좀 오르는 것 같고요. LS 일렉트릭도 한 증권사의 또 긍정적인 보고서가 오늘 오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2.4% 반등을 하고 있고, 태양광하고 오늘 좀 풍력이 괜찮은 것 같아요. OCI도 좋고요. CS 윈드도 한 2% 정도 반등을 하고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일단은 좋은 출발을 오전에 보였고요. 오늘 좀 하락폭이 조금 있는 기업은 일단 LG화학이 1%, LG가 1%, 그리고 현대해상이 마이너스 1% 정도. 화재보험 회사들이 조금 좀 밀리는 그런 상황이고, 포스코홀딩스가 0.8% 정도 약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대체적으로는 그래도 출발들이 좀 나쁘진 않아서 예. 강세 흐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어제 코스닥은 바이오, 뭐 2차 전지 소재, 반도체주들이 어제 너무 안 좋았는데 일단 오늘 오전에는 뭐 엔캠 같은 2차 전지 소재하고 레고캠 바이오가 어제 특별한 이유도 없었는데 급락을 했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2% 상승을 하고 있고, 뭐 박셀 바이오라든가 또 앞타바이오 이런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오늘은 충격에서 좀 벗어나면서 상승을 일부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코스닥이 좀 빠지는 기업은 최근에 좀 급등했던 오스템 임플란트가 좀 빠지고 있고, 메가스터디 교육이 좀 일부 밀렸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강성부 펀드가 매입하고 있다는 소문이 좀 네, 있죠. 그 뉴스가 어제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약간 좀 밀리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스코 쪽은 그 부생가스 태우는 건 아마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소방당국이랑 뭐 이런 데서 진화와 인명구조에 나서고 있는데 지금
고립된 근로자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그럼 아닌가 보네요. 네네네. 예. 그래서 꽤 동시다발적인 화제가 아마 포스코 포항제철소 쪽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인명 피해가 좀 없어야 될 네. 텐데 꽤 많은 인력이 지금 대피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8명 정도가 내부에 갇혀 있다는 소식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여튼 인명 피해가 없기를 다시 한번 좀 바라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좀 전해주시죠. 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일단 그래도 양시장 모두 다 상승세로 일단 출발은 괜찮고 상승 종목이 코스닥이 한 2배 정도 많기 때문에 예. 오늘 오전 분위기는 일단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수급상은 오늘 개인들의 매수가 조금 들어왔고 외국인 기관은 좀 동반 매도인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한 212억 정도 오늘 순매도 하고 있고요. 오늘 주로 매도하고 있는 거는 이제 최근에 운수 장비, 자동차 조선을 좀 많이 샀는데 예. 오늘 좀 팔고 있어요. 오늘 한 100억 정도 팔고 있고 그 외에 뭐 기계업종, 전기전자 일부 팔고 있는데 매도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강도는. 그리고 화학업종은 오늘 33억 정도 오히려 순매수를 하고 있는 걸로 좀 나와 있고요. 기관 투자들은 오늘 일단 일부 매도인데 주로 매도하고 있는 거는 전기전자, 서비스 업종 위주고 제약바이오는 조금 오늘은 좀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철강주는 외국인은 파는데 기관은 또 오히려 매수를 하고 있어서 약간 좀 대비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특정 섹터를 강하게 매도하는 모습은 오늘 오전에는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좀 전체적으로 외인 기관도 그냥 좀 관망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오늘 오전 출발이고요. 그리고 오늘 섹터 쪽으로는 일단 오늘은 정유업종이 좀 강합니다. 어제 이제 국제유가가 오늘 네, 좀 네. 한 2% 이상 좀 오르다 보니까 예. 뭐 SK이노베이션이나 GS, SO일 3사 다 강세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업종도 오늘 어제보다는 조금 충격에서 좀 벗어나는 모습인 것 같고, 그리고 조선 기자재 섹터도 오늘 좀 일부 주가 움직임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급등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괜찮고요.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 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에브리봇이나 유일로보틱스 이런 이제 로봇주들이 강세를 잘 이끌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통신 장비 업종도 오늘 R&2 테크놀로지 혼자 좀 강한 것 같긴 한데요. 아마 아까 보니까 증권사 보고서가 하나 나온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영향도 있고 R&D 최근에 테크놀로지. 네. 네, R&2가 오늘 9% 가까이 좀 급등을 오. 했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다른 기업들도 괜찮습니다. 뭐 RFHIC, 이노와이어 이런 기업들은 뭐 상승폭은 제한됐지만 1% 이상 네. 반등을 해서 오늘 통신 장비도 음.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거기 아까 그 박병창 부장님 때도 잠깐 얘기 나왔었던 5G 특화망 단독 구축 뭐 이런 거 관련돼서 좀 오르는 건가요? 왜냐면 그런 뉴스가 나온 거는 없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런 뉴스가 근데 네. R&2는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보고서가 하나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제가 읽어보진 못했는데 아무튼 네. 그 회사가 좀 있어서 그 영향이 아닐까 음. 보는데 그래도 R&2가 오르면서 뭐 전체적으로 다 대부분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 통신 장비 쪽도. 그 MVNO라고 그러죠. 가상이동 통신망, 뭐 별정 통신 뭐 이렇게 해서 그 기존의 뭐 통신망을 이용해서 이제 통신 사업하는 또 다른 MVNO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여기들도 오늘 조금 움직이는 거 네. 보니까 아마 그 아까 뉴스 나왔던 그거랑 조금 연결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또 강세 보이는 업종 중에 뭐 전력망 관련주도 좀 되게 강한 것 같고요. 뭐 특히 LS 일렉트릭이 오늘 한 증권사에서 또 보고서가 좋은 게 나오면서 한 5% 정도 오르고 있고, 그리고 하나솔루션이라든가 효성그룹 이게 또 이쪽이 다 신재생 에너지랑 뭐 전력망 관련된 기업들이 있는데 예. 이쪽 섹터들이 오늘 좀 고르게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와 관련된 기업들의 오늘 주가가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뭐 정유도 마찬가지고.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시장은 조금 뭐 아직은 정체돼 있지만 일부 기업들의 강세는 좀 잘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기업들도 아까 이제 오스테 임플란트가 잠깐 밀렸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플러스 반전했고 덴티움과 레이가 오늘 한 2% 이상. 최근에 그 중국의 VBP 제도 때문에 조금 이제 혼란스러웠는데 그렇죠. 어쨌든 그 리스크가 크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그래서 덴티움 레이도 오늘 다시 주가가 좀 강세를 보여주는 것 같고, 여행 업종도 오늘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고요. 영화 관련주도 일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좀 빠지는 거는 태풍 관련주가 어제 좀 강했는데 오늘은 이제 반대로 급락하고 있어요. 태풍 관련주는 뭐예요? 그 뭐 폐기물이나 아. 아니면 뭐 일부 중소형 건설사나
그러니까 왜요? 이게 왜요? 이런 게 이제 되니까. 뭐 건물 같은 게 붕괴되고 막 이러니까. 아. 근데 실제로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번에도 저기 강남에 한번 호흡 피해 있을 때 이 네네네. 섹터가 한번 확 급등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보험주는 오히려 빠지고. 음. 근데 이제 어제 그래서 이쪽 섹터가 좀 움직였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또 반대로 폐기물 이쪽 섹터들이 다 급락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인선 ENT, YNT가 대표적인 기업들인데 오늘 5% 이상 급락하고 있어서 아마 태풍 관련주는 일단 이제 태풍이 또 이제 뭐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네. 일단 이제 재료 노출로 빠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통신주가 일부 좀 빠지고 있고 건설 중소형 아까 말씀드린 기업들이 좀 일부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주들 중에서는 오늘은 하이닉스가 좀 1% 오르는데 DB하이텍이 어제 좀 좋았는데 오늘은 반대로 DB하이텍이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어서 뭐 반도체 업종 내에서도 약간 희비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물적 분할 좀 어렵다고 저희 심층 인터뷰했었잖아요. 아, 네네. 그랬더니 DB하이텍이 물적 분할 안 하나 보다 해서 주가가 좀 올리더라고요. 되게 좀 민감하신 것 같아요. 물적 분할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네. 예. 그러니까 주주들을 위한 좀 정책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에너지 관련주들 일부 좀 강하고 그래도 코스피 대형주들도 좀 견조한 모습 좀 보여주고 있고 그 포스코홀딩스도 좀 이게 좀 걱정이 좀 되는 상황인데 주가는 그래도 좀 보합이거든요. 크게 안 빠지고 다행히 그래서 일단 오늘 시장에 그렇게 크게 급나가는 기업들 없이 전반적으로 다 견조하고 어제는 코스닥이 사실 바이오 때문에 되게 안 좋았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바이오주들이 일단 분위기가 괜찮아요. 통신 장비랑 이 두 개 섹터가 좀 주도하면서 좋고 어제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도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오늘은 다 돌리고 있어요 위쪽으로. 그래서 코스닥 분위기가 오늘은 코스피보단 좋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게임주들은 썩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네요. 네, 게임주는 조금 네. 크게 지금 뭐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말달 아빠들 간담회 한다 그러더라고요. 말단 그 우마무스인가? 네네네네. 전에 그 판교인가 어디에서 마차 타고 나오셨던 그분들이죠. 예. 예. 근데 요즘에 그 게임사들이 그 유저들의 어떤 요구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들을 좀 달리해야 된다는 의식이 좀 강해졌어요. 예전에 리니지 사태 이후에 이미 우마무스메까지 오면서 그러니까 뭔가 달라지긴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좀 카카오 게임즈 주가도 많이 빠졌고 그것 때문에 예. 그래서 좀 게임사들도 뭔가 유저들을 대상으로 뭔가 진짜 좋은 게임을 내놔야 되고 네. 그리고 애프터 서비스도 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증권가에서 좀 체크해볼 만한 이슈들은 좀 네.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보고서 몇 개 좀 가져왔는데 NH투자증권의 이규화 연구원님이 이제 IT 담당하시는 분인데요. 퀄컴과 메타가 이제 XR 협업을 한다. 그 시사점 자료인데 퀄컴과 메타 플랫폼즈가 이제 이파 2022 독일 이제 베를린에서 열리고 있죠. 그쵸. 스냅드래곤 XR 플랫폼과 메타 퀘스트 플랫폼을 이제 활용해서 중장기 협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 퀄컴 스냅드래곤 칩이 그동안 오큘러스 VR 기기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온 건 메타 그 퀘스트 전용 칩을 개발하나 봐요. 아예 네. 여기에 이제 특화된. 그래서 이제 퀄컴과 좀 협력을 돈독히 할 것 같고 10월에 메타 퀘스트 프로 모델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게 하드웨어 스펙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카메라가 4개에서 11개로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D램이 6GB가 들어갔는데 이번엔 12GB로 한 2배 정도 네. 탑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플도 아마 내년에 이런 제품을 좀 내놓는다고 하는데 애플은 아마 D램 용량을 16GB까지 올릴 걸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디램 좀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런 게 성공제 좀 가게. 그죠. 이런 게 이제 많이 팔리면 좋죠. 우리나라 반도체한테는. 네.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카메라 모듈 또 3D 센싱 뭐 이런 것도 고성능 반도체 칩 또 고성능 기판 수요가 늘어날 것 같은데 이제 관건은 그거죠. 이게 얼마나 팔릴 거냐. 그쵸.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계속 애플까지 만약에 나오게 되면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국에 제가 뭐 기업명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 자료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한국의 그런 수혜 업체들 좀 계속 주목해보자라는 네. 그런 내용이고요. 정 대표님, 저희 임직원들도 그런 거 경험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경험을 원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방송으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이렇게 VR 기기 VR 기기. 사용해보면서 이렇게 메타버스가 뭔지 네. 그러니까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저희 임직원들 저 4D 영화관 가세요. 아니 왜 또 보디 영화가 그걸로 안 됩니까 혹시? 그거랑 다르죠. 그런 거 다릅니까? CJ, 다르죠. CGV 매수하면 됩니까? 4D를 경험하시다 이거죠? 분무기랑 저희가 안경 좀 준비하겠습니다. 네, 제 안경 쓰시면 아마 동글동글 돌 거예요 아마. 도수가 안 맞아갖고 네. 분무기 앞에서 뿌려드리겠습니다.
네. VR 기기가 얼마씩 하죠, 이거? 꽤 비쌀 걸요 이게. 아 지금 이제 기한하면 되는 겁니까? 뭐 예산 한번 좀 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싸죠, 근데 이게 이게 아니면 이번에 나온 제품 100만 원만 넘어갈 거예요. 이거. 100만 원? 네, 넘어가는 걸로. 100만 원. 네.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그리고 다올투자증권의 이제 유지용 연구원님이 자동차 업종 이제 또 오늘 보고서를 썼는데 3분기에 현대 기아차 그 판가 증가율이 현대가 17%, 기아가 20%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 환율도 좋은데 대형차가 좀 잘 팔리나 봐요. 그래서 판매 이제 믹스가 좀 개선됐다 이런 내용이 있고 하반기에 이제 볼륨도 증가한다. 왜냐하면 지금 차량용 반도체 이제 그 생산이 정상화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현대 기아가 평균 신차 가격 대비해서 인센티브 비율도 굉장히 낮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인센티브가 워낙 낮으면 당연히 마진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것 같고 네. 또 미국 내 전기차 라인업도 조기 증설하고 특히 SUV 중에서 기아의 그 텔룰라이드가 정말 엄청나게 잘 팔린 정말, 모델이잖아요. 예. 이게 아마 물량을 더 늘린다고 했나 봐요. 그래서 아마 기아의 주가 재평가 계기로 발전 가능하다. 사실 기아가 ROE가 자기 자본 이익률이 18%인데 PBR이 지금 한 배도 안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가치 평가로 숫자 계산하면 진짜 좀 굉장히 싼 건데 시장은 그만큼 인정을 안 해주고 있는 거죠. 현대기아를. 그래서 그런 좀 데이터가 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미국 전용 모델인 텔룰라이드는 이미 8월부터 월 1만 대 수준으로 좀 증량이 됐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GM 포드의 이 전기차 라인업 중에서 미드 사이즈급 이제 중대형급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SUV가 좀 부재하대요. 그래서 기아의 EV9이 이제 조기 투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좀 경쟁 모델이 아직은 없다. 미국에서 EV9을 대체할 이 모델이 없기 때문에 기아를 그러니까 이 다올투자증권의 유정 연구는 좀 기아 쪽을 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자료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미국의 중형 SUV라 그러면은 우리나라에는 팰리세이드급을 얘기해요. 그게 중형. 네, 미국에서는 중형. 그 EV9 사이즈가 텔룰라이드랑 좀 사이즈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중형 SUV 라인업이 부전하다는 얘기는 전기차 중에 그 정도 네, 사이즈의 없어요. SUV가 없다. 그러니까 네. 큰 SUV가 없다는 의미라 EV9은 네. 나오면은 딱 그 사이즈가 잘 네. 팔리거든요, 미국에서.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미국의 대형이라고 하면 뭐 에스컬레이드 뭐 이런 거 그쵸. 켜주나요 그렇죠. 그러면? 네. 우리나라에는 이제 주차 못하는. 너무 크죠. 한국에는. 네. 자 리포트 또 하나만 있을까요? 더 네. 말씀드리면 어제 사실 바이오가 안 좋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 유럽에서 그 이제 ESMO라고 이제 종양학회가 이제 열리게 되잖아요. 9월 9일부터. 네. 근데 이제 초록이 공개가 됐어요. 9월 5일 날 일반 포스터 초록이 공개돼서 내용들이 좀 일부 나왔는데 일단 공개된 내용들만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한국투자증권의 오이림 연구원님이 오늘 자료를 쓰셨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이제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제품 이름이 베그젤마라고 합니다. 이게 임상 3상 후에 1년 장기 추적 결과를 발표했는데 689명 환자에서 오리지널 약물과 유사성이 좀 많은 데이터들이 좀 나와서 일단 결과는 긍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오이멘텍 같은 경우는 이제 키트루다라고 하죠. 요게 이제 굉장히 좀 유명한 이제 제품 중에 하나인데 네네네. 요거의 임상 그 1-2상 결과를 발표를 했고요. 요게 최대 92%의 면역 세포 침투가 확인이 돼서 네. 좀 긍정적인 또 데이터가 나온 것 같고 근데 9월 8일 날 이제 또 아니 그 실제 포스터에서 이 단독 투여와의 효력 비교를 이제 공개할지 그거는 이제 아마 9월 이게 9일이죠. 그 개최할 때 좀 데이터를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지만 어쨌든 그 면역세포 침투는 좀 많이 확인이 됐다고 하고요. 예. 종근당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종근당이 비소세포 폐암 대상 임상 1상 결과를 발표했는데 보통 임상 1상은 안정성을 많이 따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 경쟁 업체랑 좀 비교해 봤을 때 우호성을 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일부 부작용이 좀 나왔나 봐요. 네, 그래서 종근당은 좀 이런 것들을 우호성 입증할 필요가 있다. 네. 이런 내용이 있고 마지막으로 NKMX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치료제 관련해서 그 어떤 이제 데이터들이 좀 나왔는데 FDA의 6종 이게 6종이 이제 전신에 발생하는 그 악성 암이라고 합니다. 요거 관련해서 현재 이 치료법이 좀 없나 봐요. 그래서 그거 대상으로 약물 투약 허가 지금 뭐 승인을 좀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긍정적인 효력 가능성을 또 일부 확인했다라는 그런 데이터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요약만 돼 있어서 저도 정확한 내용은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더 데이터 찾아보시고요. 어쨌든 대체적으로 내용들은 좋은데 구두 발표도 할 예정인가 봐요. 그래서 HLB하고
레고캠 바이오 주주분들은 9월 8일 날 또 구두로 초록 공개가 예정이 돼 있으니까 근데 레고캠 바이오도 어제 갑자기 빠지더라고요. 이유도 없이. 근데 8일 날 구두 발표가 예정이 돼 있으니까 HLB랑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종근당만 좀 아쉽고 나머지 업체들의 좀 데이터는 일단 나온 데이터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데이터가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포스코 쪽에서 답이 왔는데 제가 보냈었어요. 포스코 쪽에 좋습니다. 불난 거냐 그랬더니 제대로. 그러니까 일단 화성부 쪽에서 불길은 코크스 오븐가스 태워서 방사하는 모습이라 화재는 아닌데 그래요? 제철소내 두 곳 화재 중에 이 열연 화재는 전기실 판넬에 소규모 화재가 발생을 해서 이 부분은 진압을 완료를 했다. 근데 스테인리스강 쪽의 공장 상황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세 개가 다 얘기가 맞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그 코크스 오븐가스 태워서 하는 가스 태우는 것도 방출하는 맞고 것도 맞고 소규모 화재가 난 판넬 것도 화재가 맞고. 난 것도 맞고 이건 진압이 완료됐고 네. 그리고 이제 확인이 안 된 것도 맞다. 스테인리스 공장 쪽은 확인이 안 된 것이 맞다라고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썩 이해가 잘 되진 않지만 여튼 네, 세 군데서 불이 났다고 하고 있었으니까 지금 세 군데가 상황이 또 각각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사진상으로 볼 때는 하여튼 이게 아마 시청자분들 혹은 뭐죠 그냥 그 인근 지역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찍은 사진 같은 걸로 볼 때는 공장 하여튼 뭐 이렇게 곳곳에 불길들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긴 한데 예. 이게 가스인지 사고인지 뭐인지는 일단 뭐 그 두 가지는 다 있는 것 같긴 하고요. 예, 가스 태우는 것도 맞고 네. 불난 것도 있다. 예, 가스 태우다 불났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아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혹시 일정 같은 거 혹시 오늘 짚어주실 만한 일정이 있나요? 오늘은 이제 미국에서 ISM 그 비제조업 그 서비스업 지표라고 그러죠. 네. 그게 일단 오늘 좀 발표될 예정이고 호주 중앙은행에서도 오늘 또 통화정책 회의가 있어서 금리를 어느 정도 또 인상하는 그 폭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뉴스까지 오늘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권 팀장님은 딱히 뭐 주식은 안 하시죠? 저는 이게 개별 주식은 안 하고요. 하시고? 예, 네, 예, ETF 같은 거. 네,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말아 드신 거 있으시면 한번 징징쇼나 간만에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ETF는 뭐 그래도 성적들이 괜찮죠? 그냥 뭐 고만고만합니다. 고만고만 하시죠. 근데 뭐 네. 워낙 안 팔아서 네. 코로나 때부터 그냥 들고 있던 주식이 되게 많아요. 그 스타일이 좀 적립식이세요? 아니면 거치식으로 하세요? 그냥 그때 돈 생기면 사는 스타일인데 너도 그때 미국도 거의 뭐 2020년 3월에 사놓은 거 아직까지 그냥 들고 있고 뭐 삼성전자 개별 주식 가진 거 있습니다. 삼성전자 제가 액면 분할할 때부터 들고 있습니다. 좀 괜찮으시겠네요 그럼. 그거 다 다시 내려왔던데요. 액면 분할 수준으로. 그래요? 네. 액면 분할 5만 원에 했거든요. 네. 그래. 예. 지금 한 6만 지금 5만 7천 원 정도. 그러면은 좀 이익이겠네요. 5만 7천. 액분이 축하드립니다. 5만 원에 됐으니까. 축하드립니다. 9만 원 저도 구경하고 내려왔습니다. 네, 크게 뭐 징징할 만한 종목은 없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엄이사님과 함께 오늘 증시 개장 상황 짚어봤고요.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상승은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는 네. 거죠. 그리고 코스닥이 조금 더 폭이 아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코스닥은 1.3% 그러네요. 좀 네. 비교적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는 한 0.65% 정도 아마 지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정부님 그 얘기하니까 네. 물렸던 계좌들이 막 떠오르는데 저 유니티 이런 거 있어요. 유니티? 예. 메타버스. 저는 진짜 그 유니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 100불에 샀는데 지금 뭐 한 30불 되나? 네, 많이 빠졌어요. 선방하셨네. 제가 유니티 코리아도 갔다 왔어요. 유니티 분을 모셔올까요? 아니요.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우리 그 기업 관계자를 모셔놓고 징징쇼를 같이 해보면 어떨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거는 좀 자, 그분들 또 그분들의 삶이 또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분들은 자기가 더 많아요. 자기 회사 주식이. 그분들이 진짜 울고 싶은 분들인 거죠. 가서 좀 그럴 화를 수도 내려 있고. 그래도 네. 더 마음이 아파요. 자, 오늘 염희사님과 함께 증시 개장 상황 짚어봤고요. 저 퇴근하시는 길 조심해서 네,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길을 잘 하시는 분들, 이미 그 길을 알고 있는 분들은 내비게이션 진짜 잘 써요. 쫙 펼쳐본 다음에 탁 한 다음에 여기 새로 도로 난데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아요? 드디어 3프로TV에서 오건영 부부장의 경제 강의가 출시됐습니다. 가끔씩 택시 운전기사님들이 가려고 그쪽 가지 마시고 일로 가시라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네, 그게 저는 포인트라고 봅니다. 저는 저 같은 사람들을 그렇게 쓰셔야 된다고 봐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로직,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앞에 일어나는 이슈들에 대해서 정리해 주는 거 있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제시해 주는 뷰 같은 것들, 이런 시나리오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전문가들을 쓰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 사람이 주고 있는 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종합적으로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사람들은 그 길에 대해서 가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